많은 헬스 초보자분들이 몇 분할로 운동을 시작해야 가장 빠르게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수많은 운동 유튜버 분들이 2분할 해라, 3분할이 맞다, 아니다, 무분할이 답이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 더 헷갈리고 확신을 가지고 운동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초보자 때는 아무렇게나 운동해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초보자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뭘 해도 성과는 나옵니다. 당장은 그렇지만 우리가 헬스를 할 때 무턱대고 아무 운동이나 할 수도 있지만 최단거리로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 공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 초보자가 운동을 몇 분할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운동 종목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셨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초보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중량을 얼마나 드는지로 초보자, 중급자를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자세가 이렇게 무너진 채로 고중량을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량을 얼마나 치냐 보다는 같은 중량을 사용하더라도 엄격한 템포와 안정적인 자세로 중량을 다룰 수 있느냐로 초보자인지 중급자인지 판단합니다. 중량을 아무리 많이 쳐도 자세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망가진 템포로 리프팅을 한다면 초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량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중급자 이상이 아니라면 저는 일단 무분할로 운동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분할수를 늘려서 각 부위별로 심도 깊게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 불가능하거든요. 운동 경력이 짧은 분들은 아직까지 하루에 한 부위에 모든 에너지와 집중도를 쏟을 만큼의 경험치와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갖춰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몸 전체 부위를 주에 4, 5회 이상 자주 운동해줘서 일단 운동 동작과 리프팅 템포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짤 때도 초보자는 단순 고립 운동보다는 전신을 자극할 수 있는 다중관절 운동 위주로 구성해야 훨씬 효과적이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부터 초보자를 위한 딱 6가지 운동으로 전신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자극하는 루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루틴 첫 번째는 대표적인 등 운동인 바벨 로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벨 로우는 등을 거북이 등껍질처럼 두툼하게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인 근력 또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분할 루틴을 진행할 때 왜 등을 먼저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등을 먼저 진행할 경우에 가슴을 이렇게 열어 젖히는 동작을 통해서 견갑의 기능을 안정화시킨 후에 가슴이나 어깨 운동을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숙인 자세를 통해서 뒷다리를 스트레칭 시키고 웜업 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 로우를 할 때 그립은 골반보다 2cm 정도 넓게 잡고 발은 V자로 만들어줍니다. 몸의 각도는 45도에서 50도 정도 숙여서 무게중심을 발에 이렇게 온폭 패인 곳에 몰아줍니다. 그립과 당기는 위치마다 자극이 오는 부위에 차이가 있으나 배꼽 부근으로 당겨주시면 등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3, 4초 세면서 내려가고 반박자 빠르게 당겨줍니다. 당겨줄 때는 반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반박자 빠른 속도로 수축하시면 됩니다. 바벨 로우를 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상체를 너무 세운다는 건데요. 시작 자세나 힘이 많이 빠졌을 때 상체 각도를 천천히 세워서 마치 스쿼트 같은 자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상부 승모근에 더 많이 자극을 빼앗기게 되면서 바벨 로우의 운동 효과는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높은 무게를 다루게 되면 반동을 이용하여 이렇게 당기거나 셋업 자세가 무너질 수 있으니 10회 5세트 정도 충분히 감을 잡아보시고, 이게 완전히 익숙해지셨을 때 5kg씩 천천히 증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루틴 두 번째로 가슴 운동인 벤치프레스를 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정면에서 봤을 때 상체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큰 부위인 가슴 근육을 전체적인 이 사이즈와 볼륨감을 만들어주고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발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시고 벤치에 누운 다음 어깨보다 한 뼘 넓은 너비로 그립을 잡으시고 바스트 포인트 부근으로 3초에서 4초 천천히 받으면서 내렸다가 반박자 빠르게 밀어줍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가슴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가슴을 내민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가슴을 내민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흉곽이 이렇게 말리면서 어깨와 삼두를 이용해서 중량을 밀어내게 됩니다. 가슴이 아닌 부위에 자극이 뺏기는 건 물론이고 어깨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내민 상태를 유지해야 가슴이 원활하게 이완되고 수축되면서 가슴에 온전히 자극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견갑 패킹을 해야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과도하게 견갑을 의식하기보다는 가슴을 열어준다는 감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자세로 프레스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벤치프레스는 10회 5세트 해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 완전히 익숙해지고 나면 5kg씩 서서히 증량해보시면 가슴 근육이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 이번 루틴의 세 번째 운동은 하체 운동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꽃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체뿐만 아니라 전신의 협응력을 키우는데도 큰 영향을 주고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고 전체적인 하체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된 자세로 했을 때는 무릎에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하고 운동 효과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정확한 무게중심과 무릎의 위치를 알고 하체로 천천히 무게를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벨을 목에 가장 튀어나온 뼈 아래 승모에 받쳐주시고 골반 정도 발 너비로 서서 고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확보하기 위해 35도 정도 각도를 열어줍니다. 내려가실 때는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하도록 유지한 채로 하체로 무게를 받아준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천천히 3초에서 4초 세면서 내려갔다가 지그시 밀면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스쿼트를 배울 때 무릎이 발끝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퇴골의 길이나 여러 신체 구조에 따라 무릎이 발끝을 넘을 수도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스쿼트를 할 때 무게 중심은 발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드풋, 즉 발이 온폭 펴 있는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중량을 받을 때 안정적으로 하체 전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이렇게 뒤꿈치에 무게를 실으려고 하다가 뒤로 넘어갈 듯한 자세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스쿼트도 10회 5세트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가 틀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템포로 수행할 수 있을 때 10kg씩 무게를 증량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루틴의 네 번째 운동은 대표적인 어깨 운동인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어깨 앞부분에 이 볼륨감을 만들어주고 어깨의 전체적인 근력 또한 높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어깨 운동입니다. 스쿼트 다음에 어깨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앞에 바벨로랑 벤치프레스 등으로 어깨가 지쳐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먼저 함으로써 휴식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발은 골반 너비로 서서 어깨 끝선에 손이 오도록 그립을 맞춰 잡고 천천히 3초에서 4초 속으로 세면서 내렸다가 지그시 밀어주면 됩니다. 다만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바벨을 내릴 때는 중량을 받아주면서 머리를 뒤로 살짝 젖혔다가 밀어 올릴 때 약간 머리를 밀어줘야 바벨이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허리를 너무 꺾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바벨을 내리면서 무리하게 쇄골까지 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운드 숄더가 있고 견갑을 회전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부상 위험이 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어깨 근육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먹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바벨을 인중까지만 이렇게 내렸다가 90% 정도만 올려서 어깨의 긴장감을 계속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도 높이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요. 10회 5세트 정도 해보시고요. 이 운동 또한 익숙해지면 5kg씩 증량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루틴의 5번째 운동은 대표적인 이두근 운동인 바벨 컬입니다. 많고 많은 이두 운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 바로 바벨 컬이죠. 동작이 특별히 어렵지 않고 이두뿐 아니라 삼두와 이두 사이에 상완근 그리고 전완까지 잘 갈라지고 두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팔 근육은 전반부 대근육 운동을 하면서 협응근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웜업이 이루어진 팔 운동을 후반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바벨 컬을 할 때는 골반 너비로 안정적으로 서서 바벨을 골반 너비에서 3cm 정도 떨어뜨려 잡고 3초에서 4초 정도 마음속으로 세면서 천천히 내렸다가 쥐어짜듯이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이두 운동 시 바벨을 끌어올릴 때는 다른 근육의 개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90%까지만 내리고 90%까지만 끌어올리시는데 천천히 쥐어짜듯이 올라오면 보다 높은 자극을 이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바벨 컬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손목이 젖혀지거나 안으로 말리면 자극을 전환에 뺏기게 되거나 손목에 부담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손목을 평행하게 하면 손목 부상은 피하면서 이두에는 훨씬 긴장감이 잘 걸리게 되니까요. 꼭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상대적으로 작은 근육이고 이미 앞선 운동에서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2회 3세트 정도 해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이번 루틴의 마지막 운동은 바로 스컬 크러셔입니다. 삼두 운동 중 비교적 고중량을 다뤄 근력을 빠르게 키울 수 있고 삼두를 전체적으로 발달시켜주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스컬 크러셔를 할 때는 발을 잘 지지한 다음 벤치에 누워 양쪽 겨드랑이 너비로 좁게 잡고 이마 끝쪽으로 천천히 3초에서 4초 내려왔다가 지그시 밀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립을 이렇게 손 두덩이에 올려두어야 손목과 팔꿈치의 잠 부상은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삼두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템포는 역시 3초에서 4초 천천히 이완시켰다가 반박자 빠르게 수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삼두를 장두까지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마 끝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위로 올리셔야 합니다. 삼두 운동 시에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손목입니다. 손목을 이렇게 꺾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목을 펴고 손 두덩이에 무게를 올려놓고 진행해야 삼두의 부하를 온전히 실어줄 수가 있고 잠 부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근육 운동을 하면서 팔도 이미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회 정도 많은 반복수로 3세트만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할법과 운동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도 무분할로 기초를 확실하게 잡으라고 권해드립니다. 무분할 루틴으로 운동할 때는 처음에는 낮은 중량으로 횟수를 높여서 시작하지만 점차 중량을 높여서 7, 8회 정도 가능한 중량까지 높여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운동 자세나 템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주 4, 5회 이상 해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동작을 수행할 때 템포를 그저 천천히 유지하는 것만이 무조건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런 템포감을 미리 몸에 익혀놔야 잠부상도 생기지 않고 나중에 운동 템포를 조절해서 강도를 높일 때도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초심자 때부터 그런 감각을 꼭 익혀두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운동 핵 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